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6일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정말 천천히 들어보면 눈물이 나는 얘기고요. 진정성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누구랑은 클래스가 다르죠.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남이 한 일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친박이라는 것은 없고 출마해서 내 이름을 팔지 말아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라면서 사드나 지소미아 등을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가 중앙일보에서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박이 없다라면서 출마를 나와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을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서 저를 변함없이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5분께는 죄송함을 느낀다면서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서원과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1998년에 대구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그 최서원의 어머니가 달성해서 저를 도와주었고 그때 정윤회도 함께 와서 도와줬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성이니까 남성 비서관들한테 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서원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서원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이속을 챙긴다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심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가 최서원 씨는 미르, K스포츠재단 운영 등에 개입했는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K스포츠재단 추천받은 거 사실입니다. 검증도 거쳤고 전문성이 탁월한 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을 소개할까요? 라고 최서원이 얘기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최서원이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또박또박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책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와 SK가 낸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됐는데 대기업 총수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기금 지원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도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 돌려받은 돈 SK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가 포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삼자 뇌물죄를 인정했는데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건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면담인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에 대해 말을 했겠지만 저는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체육 진흥을 위해 후원했다면 그거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대가성을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서원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걸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입니다. 라고 또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을 받았는데 그 돈 어떻게 쓰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취임 초 보좌진이 국정원에서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했다길래 지원받아서 일하는 데 쓰라고 했고 어디에서 썼는지 보고를 받은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사적으로 쓴 거 전혀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제 지시로 청와대에 지원한 것 때문에 세 분의 국정원장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이지 이 세 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이 배제되고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데 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말했겠지만 무슨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 꼭 공천해라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당에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해 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박 간별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친박에 주의를 줬는데 그때 강하게 주의를 줬어야 된다는 후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시적으로 유승민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승민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청와대 참모진이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당시 김무성이 공천과 관련해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데 그 얘기를 제가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라고 분노했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인 제 책임이라고 봅니다. 참 씁쓸하죠.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실수는 있었겠지만 뇌물죄로 기소되고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재판도 감수하면서 법원을 믿고 버텼는데요. 나중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정한 재판이나 결론을 기대할 수 없겠다. 그리고 어떤 형량이 나오든 결국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재판을 포기한 겁니다. 국회 탄핵 표결 때 친박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는 질문에는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저의 오랜 수감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동생의 친구인 의원도 원내대표였던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 남북관계가 요동쳤는데 박근혜 정부는 유화 대신 원칙적 자세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북 정책은 우리 안보는 확실하게 지킨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또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2016년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교류가 중단됐는데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정착한 것.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난제였지만 추진한 이유, 이거는 미래 세대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3대 핵심 요구사항도 피해자분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이거 대한민국의 그럼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감옥에 가기 전에 지소미아를 강행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힘들어했고 우리도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한 거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 중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안보를 위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했고 그게 되지 않고 감옥에 갔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행스럽고 위로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을 했고 그리고 롯데가 중국 사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골프장 부지를 제공했는데 롯데그룹의 애국심에 감사한다라는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다 제쳐놓고 우선은 보수 세력이 단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공무원 연금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구군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상당한 성과가 나와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100만 명 공무원들 때문에 총선에 패배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한폭탄같이 터질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표 계산 안 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데 안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에서 장관이나 요직의 수사팀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권자가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책에 대해서도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평가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양산에 있는 누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죠. 총선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친박이 없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 다시 정치 시작하는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저와 연관된 얘기라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의 명예를 위한 것이란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도 우리공화당이 탄핵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순수성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라면서 순수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됩니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몇 년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국민께는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무엇보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을 파는 자들, 본인의 사진을 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명예회복을 위해 배지 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으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만간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